자, 고생하셨습니다. 하신데, 문제지가 나와가지고, 바로 동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 어쨌든, 독서하고 저도 문제를 처음 본 거라, 독서 먼저 하고요. 문학한 다음에,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볼게요.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바꾸기 좀 밑줄 긋기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밑줄 긋기는요, 저장하고요, 떠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저장하도록 돕고요, 떠올리는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빨리 읽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장하고 떠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독서뿐만 아니라 뭐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습 강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리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다시 찾아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밑줄 긋기는 1, 2, 3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다?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잡해지고요. 효과가 줄어듭니다. 복잡하고요. 줄어들어요.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돌아가느라고 방해되므로 독서감이 방해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점 1, 2, 3 잘못하게 됐을 때 효과는 몇 가지가 있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3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늦추었다가 중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중요한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독서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자신만의 느낌 체계를 세워라. 그래서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것 동그라미, 부정적인 거 세모, 중심 화제, 네모 이런 방법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죠.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번호를 붙이는 거다. 뭐 확장한 방식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 밑줄 긋기는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쉽다고 오해를 해요. 연습 없이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다음 정보 중요하다 했죠.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이 먼저 선행이 되고 밑줄 그어야 돼요.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밑줄 긋기는 도움이 된다. 밑줄 위에 맞는 소리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여수 옷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1번. 그다음에 기억에 해당되는 거 기억이 뭐였지? 밑줄 위에 이해하고 소리 많은 부분의 밑줄 밑줄 소리 전체 밑줄 하나도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되게 다른 걸로 생각했죠. 이걸 갖다가 밑줄 긋게 된다. 평가를 독서 목적이다. 특징이 대한 정보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잘못된 거고요. 예를 들고 독서 목적을 보려면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했다. 이까지는 적절치 않게 독서 목적을 일부러 이해를 적절하지 않다. 독서 목적이 외형적 특징입니다. 후에 한번
작다. 보다 중요한 물속에 외용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4하고 9는 이게 과연 요거가 승리 특강이 연결됐냐? 그렇죠. 했던 게 뭐냐? 승리 특강 이번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기정적이고 뭐야? 교학이 박은식이죠. 지식인의 생각 이거를 연계해가지고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 박은식이 사실 살짝 나왔는데 봅시다. 어, 서양의 영국을 반대했던 척사파의 주장은 대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대세다. 지속되었대요 주장은. 요거와 요거의 앞끝을 따서 개와 대항 이전에는 통치자, 피통치자, 통치자는 뭐야? 지식업장, 피통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대항 이전이네요. 대항 긍정적 이기식이 긍정적 확산되면서 자라났어요. 고종은 반서양 정서의 교정, 반서양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 신문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이때 개화는 뭐야?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습니다. 이때 개화라는 거는 인지의 발달, 풍속의 진보. 이 개념에는 뭐야? 내포됐고 발생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여기가 대항 개화당의 인사가 한 개화 개념은 뭐야? 서양 근대 국가 통치 방식으로 변화,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변화가 여기도 내포됐어요. 근데 여전히 왕으로 생겼어요. 이게요,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양 근대 국가 통치 방식은, 조선의 왕정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왕이에요. 왕의 역할이 사라진 건 언제예요? 갑신정변이에요. 이거 차이점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왕으로 왕이야 실행 주체가. 근데 이게 사라진 거는 뭐다? 갑신정변이다. 개화다. 갑신정변. 그래서 갑신정변은 뭐야? 통치권, 왕에 대한 도전, 그리고 개인의 사용을 위함으로 표상됐다. 이후 개화 이념은 부정적 이미지에 벗어나야 됐고 6일준은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이후 대한배일 신보의 개화 이념은 국가 구성은 전체야. 그럼 요거 읽으면서 위에 뭐야? 통치자와 피통치자 구분했던 거. 통치자와 피통치자 구별했던 거에서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체가 되고요.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지? 대한매일 신보가 되겠죠. 을사늑약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수용하고 건설하고자 일본의 지도를 받았는데 대한자강에서는요.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들은 서양의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에 중물하는데 민족 주체성을 뭐야? 간과했어요. 대한자강에는 이렇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 주체성을 간과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견해를 제시했어요. 기본 전략은 수용하되 뭐하자? 유학을 혁신해가지고 재구성하자. 유학을 재구성하자. 근데 유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양명학 이야기 나오죠. 기정진 이야기 거기에서 또 이어받아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공부가 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았을 거예요.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철학
또한 필수적이다. 또한 필수적이다. 뒤에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국 철학 전통 정립이라는 동아시아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는 인식의 주체이자 근대 주체는 뭐예요? 인식의 주체, 도덕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 그러니까 도덕 수양이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양면가 성격을 띈다. 없었고요. 중국이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전쟁 전쟁 패배에 대한 위기감은 반세기 그렇죠. 수용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청일전에서 또 졌어요. 그러면 기술 수용하는 구조마다 네, 기술 교육에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모아야 된다. 진정한 근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 정신을 이식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쫀드쇼, 그 다음에 정준마이 소개를 하네요. F는 부가고 경쟁에서 쓰는 기술 플러스 뭐야? 정신적 자질이 그렇겠다. 국민적 자질 중에 과학적 사유 능력이 제일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적 변형을 뿌리낼 수 없다. 정치적 변형 과학 정신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근데 한번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을 폐단해서 전통을 폐단 벗어나야 돼. 그럼 이걸 뭐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네. 박은식은 이거 긍정적으로 봤어요. 실천적 도덕. 상도쇼. 다 근거에 대해서 똑같은 주장 실현이 가능하다. 중국이 다시는 신문하는 과학이 과학의 방법, 전통 철저한 부정,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 어떻게 바라봤느냐, 어떤 입장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놓고 공부를 해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공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요구가 더 졸라 중요해요. 공부에 그칠 뿐, 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1차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비극이 아니라 과학 자체의 제약은 아니다. 잘못이 어디에 있다? 과학을 이용한 게 잘못이고 과학 자체의 제약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한편 장진마이는 역작용을 목도하고 과학이 어떻게 봤든 그것이 과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고 근대 문제를 어렵 그러면 요거하고 사람하고 뭐야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국어에서는. 과학적 방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별개로 과학이고요. 중국 전통 가치관 수호를 내세웠습니다. 여기는 전통 중국 가치관을 부정하고 비판했죠. 문제 풀면은 반대하는 주장이 대학 이후에도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던 게 을사늑약 이후에 제공되었다. 진정한 문제는 기술 사용, 단순히 기술 수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중요하다. 이건 말하면 안 되죠. 정치적 병력이 요구가 전제되지 않는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은 있어도 이런 주장은 없습니다. 병화에 대한 통치자 역할,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나눴었죠. 그 다음에 선별적 수용, 뭐야? 장점을 수용하자. 이랬었죠.
왕을 개화 주체의 실행 주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건 갑신정변은 도전으로 인식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대한매일신보의 의미는 뭐였어요? 대한매일신보는 여기죠. 주체, 조직, 동원하는 거죠. 주체가 뭐야? 이 주체는 계속 있었어요. 실행 주체가 뭐냐? 통치자, 왕, 뭐 이런 거.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예상을 했는데 천도시와 장수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거 뭐야? 받아들이는 거. 그죠? 음, 과학적 방법이 뭘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하지 않았다 했죠. 이거 읽을 때 정도는 선생님이 뭐예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기억은 뭐야? 박은식이죠. 박은식이고 니은은 뭐야? 저기지. 신문화 운동. 그러면은 이건 뭐야? 전통 철학을 긍정했고요. 전통 철학을 부정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2번이 답인데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주체의식의 근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에 반대하는 거예요. 박은식은. 그 다음에 철학이 과학적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해야 돼요. 요 반대. 그러면 이 문제를 잘못 푸시는 분은 있긴 있고, 이거는 약간의 어려움을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요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놓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억은 잘못 썼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겠죠. 그 다음 8번. 마을은 가난했지만은 풍시하면서요 조화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 발전이 목표고요.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요 공감했어요. 그런데 확신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발전을 이룰 수 있나? 동요하기 위해서 미래상을 준비했어요. 홍보하는 목적은 뭐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를 누리겠지만은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됐어요. 이 마을은 기술 수용을 하고 나무의 인생과는 나무 관련이 되어가지고 뭐야 열등한 거로 여겼습니다. 자, 내용은 다 알겠고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거죠. 한성신도를 가능한 거는 반감을 줄이자 고기에서 취지와 부하고 홍보한 건 못져요. 확신을 주고 하는 거예요. 반감은 없어요. 반감 없어요. 공감해요. 그 정책이 확신이 없었을 뿐이야. 그러면 1번을 정확하게 읽었으면 쉽게 답을 갈 수가 있다. 9번은 문맥상 의미를 볼 때는요. 목적하는 대상이 추상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거를 놓고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런 거 틀릴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이제 기술 주제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뭐는 확산 모델이에요. 공원 생성 교란에 따른 기능이다.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했다가 제거해 나가면서 복원할 수 있다는 거다. 확산 모델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노이즈가 뭔지 몰랐어요.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가? 노이즈.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만 들으면 원본 이미지에 더하여 확산 이미지가 되고, 원본 이미지에 더하면 확산 이미지가 되거든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은,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다 됩니다. 확산 이미지, 노이즈, 영어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이 예측기로 구성되고 작동은 되고 작동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모델은 이렇게 구성. 작동은 뭐야? 확산 과정, 역확산 과정, 여기까지는 확산 과정, 뒤는 역확산 과정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뭐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뭐 하는 거야? 첫 단계에서 노이즈 뭐야? 만들기. 단계에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뭐뭐 다음 단계부터 노이즈를 사용해서 확산 이미지 요거에 플러스하는 더해지는 크기, 분포, 양상 등 특성이 단계별로 다릅니다. 단계 따라서 예측기는요, 예형 이거 기술직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예측기는 입력받아서요, 노이즈 뭐야? 입력받고요, 예측을 하니. 입력받는 거 뭐야? 확산이지. 확산이지.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가지고 수치로 표현합니다. 표현합니다. 바탕으로 뭐야? 예측. 이런 수치를 이런 수치를 뭐라고 한다? 잠재 표현이다. 그러면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예요. 잠재 표현을 구하고요. 예측하는 방식. 학습 방법은 뭐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주어지고요. 하고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고 모델을 시키는 지도학습. 정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의 뭐야? 차이가 작아지도록 하는 거다.
가지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되는지 누가 이거 예측해 가지고 노이즈 예측에 입력하면 특성 추출 잠재 변화하고 예측한다. 그거는 앞에서 한 가지 연산 에서 확실한 이미지를 출력한다. 빼고 제거한 어떤 이미지 추출한 단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고 갖게 된다. 한편에서가 따내야 됩니다. 많은 종류 이미지 학습에는 고유본을 붙이면 잠재 표현에 고유본을 붙이면 선택을 생성할 수 있겠죠. 도구를 붙이면 붙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 수치들을 조정을 하면 번호를 붙이고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논의가 혼합하거나 실제적인 이미지가 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학습 모델이 지정학습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읽었다. 잘 읽은 거지. 이렇게 읽은 사람은. 두 가지 과정 뭐지? 성적 독현적 어느 과정이 선행되는지 살피며 읽었다. 잘 읽은 거죠. 학습 모델에서 노이즈 중요성 파악하고 노이즈의 종류가 성능에 미쳐요? 아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노이즈 생성기는 노이즈 생성기는 순학성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그렇죠. 끝났네. 요거죠. 그냥 넘어갈게요. 잠재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노이즈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거. 수치를 조정하면 혼합할 수 있다. 맞죠? 조정하면 혼합 이미지가 생성할 수 있다. 잠재 표현이 다르면 노이즈가 다르다. 맞고요. 학습 모델 학습에는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재 표현은 크기나 분포 양상 어디 있어?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잠재 표현은 특성을 추출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가 아니라 뭐야? 확산 이미지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13번 보기를 이용한 거다. A는 확산 모델 과정이다. A가 확산 모델 과정이고 요거는 원본 이미지고요. 요거는 확산 이미지고 요것은 노이즈 가는 입력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출력이 되는 거다. 이제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이런 지문이 가장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고기를 이해하는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아예 원본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은 기록에 노이즈를 더할 거다. 맞는 거고요. 나의 노이즈가 출력이 되면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다. 순학산 과정에서 순학산은 뭐 순학산 과정은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생성하고 이미지 연산하기 측기 이렇게 됩니다. A 단계에 뭐지? 확산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디에? 이게 넣어주면은 뭐가 이미지 측기가 되겠죠. 연산기는 뭐야? 빼고 배제하고 한 확산 이미지를 추출하는 겁니다. 자, 리프킨 이야기 나오네. 리프킨은 자기 표현은 영국적이고 표면 연기는 뭐야? 겉으로 하는 거 진정성을 보여요. 현실에 집중하고 인터넷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때문에 엄청 작게 특강에서 가상공간 뭐야? 인터넷상의 공간. 그러면 뭐 한다고?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이거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거,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괜찮은 이미지로 나를 시키려고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성적이고 위축되는 사람도 어때? 적극적으로 이게 바로 뭐야?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인격체 어떤 정서를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이버 폭력 명찰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격이 있을 때 책임을 물어야 이게요.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이제 법지문을 연계를 하셨네. 이건 아이디가 명예 주체로 이제 법지문입니다. 인정하는 입장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겠죠.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뭐를 인정해? 명예 주체성 입장. 자기 정체성은 뭐야? 복합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역시 보호해야 된다. 법적인 책임.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장치에 불과해요. 동일시 없고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요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 국회 법적 책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이렇게 한다. 결정을 내려서 다수 의견은
아이디는 성명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이게 뭐야? 아니 되게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계는 해야 되겠는데, 연계는 해야 되는데, 리프킨 나왔으면 연계된 거예요? 절대 아니죠. 법률적인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읽어야 될 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더 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실질 연기는 형식의 집행 말도 안 되고요. 예? 벌써 끝났네. 음, 교육은 뭐예요? 음, 기, 음, 인정하는 거. 이거 질문하고 있죠. 기업은 당연하고 고정적인 거 아니라고 했죠. 틀렸네. 기업은 사용자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 아이디에 대한 공격은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또 끝나네요. 이건 너무 분명하게 좀 나와서 더 읽지 않. 16번 역시 또 위크를 바탕으로 그러면 A씨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A씨는 해설사이고 B는 물고기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듣고 공급하는 걸 담고 이거는 이거 뭐 측면에서 봐야 돼? 환자가 알 수 있는 없는 어떤 거? 중독된 사람이 누구인지 현관펜 칠했지만은 왜 현관펜 칠했겠어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가지고 현관펜 칠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B는 물고기 그리고 담당자가 공개돼 있어요. 박 회사사가 박사에게 줬다. 이렇다. 이랬다. 하는 사람이 뭐죠? A가 회사 박사에게 있다 그러니까 관련 B 이 새끼는 어디 게시판에 올리는 A는 그럼 몇 점? 제3자로 묶을 수 있겠지. 다수설이 적절하지 않은구나. 가는 법정 책임 져야 되지만 시는 법정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고 나는 나는 법정 책임을 져야지만 아니죠. 이거는 법정 책임의 근거가 못 된다니까 다른 거. 다수 의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적 책임이 뭐야?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가 17번 요 두 개나 남았네요. 단어 문제가. 17번은 좀 그렇네요. 기만이라는 거는 법률 용어인데 기망과 기만이 있고 이런 문제를 왜 냈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국어를 좀 어렵게 내려고 얘를